네, 내일의 장바구니 계속해서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오늘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반응을 네.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차 전지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야기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새벽에 나왔던 GM 실적 발표에 좀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아니라 GM 실적에서 전기차 시장이 일단 반응을 했다는 점. 물론 이제 GM 인베스터데이도 이제 2주 전에 한번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GM은 일단은 전기차 일단 가이던스를 20만 대를 올해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분기까지 한 12만 대까지 팔렸고 상반기 때는 거의 절반도 못 판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업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 쪽에 관련된 이익 개선폭이 크게 올라왔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팔면 팔수록 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진이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BEP가 이제 충분히 달성이 됐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현대차와 동맹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이제 이 GMP 쪽에 대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점유율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 조금 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M이 생각보다 사실은 전기차에서 많이 못 팔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전기차가 잘 팔리네? 이런 부분이 좋네? 라면서 실제로 주가도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좀 얻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테슬라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바톤을 어떻게 받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지금 만약에 3분기 인도량이 대략 한 47만 대, 46만 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특히 GM 아까 앞에서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할인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매출을 땡겨 왔다는 것 측면에서 GM은 사실 그거 없이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실적을 손익분기점을 맞췄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 IM증권 2차 전지 애널도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네. 내년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 쪽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그 밸류단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얘기가 오늘 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2차 전지가 올라왔다는 거는 물론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쌓여지게 되면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의미가 점차적으로 저는 희석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 북미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고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다른 완성차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느냐 차이가 좀 굉장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경쟁 측면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도 이 전기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경쟁을 통해서 너네가 이겨 나가라. 그러면 알아서 시장은 이제 선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조금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주가는 큰 면에서 좀 떨어진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생각보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대선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2차 전지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더 막 집중을 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간단하게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8일에 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IR에서는 이번 실적에서는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2차 전지주들 봐야 할까요? 아마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 맺었던 애들이 테슬라 아마 4680 네.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버 트럭이 살짝 이제 홍보성으로 좀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벤츠도 최근에 한 됐죠. 2, 3조 원 정도의 계약이 맺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드죠. 13조 원의 공급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고객사를 계속 꾸준히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물론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2030년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경쟁사 대비해서 충분히 최근에 뭐 너스포트도 파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일단은 북미 시장에 대한 진투력 그리고 내년에 북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캐파가 만들어졌고 수주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에 투자 워낙 많이 해놨잖아요. 네.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음. 그게 약간은 퀘스천 마크거든요. 약간은 이게 목표가를 살짝 낮춘다고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가 뭐 26년, 27년, 뭐 30년에 대한 밸류를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뭐 주가를 뭐 에코프로 180만 원 얘기 나오고 LG 엔솔 60만 원, 70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아담 조나스라고 그 JP 모건 쪽인가 모건 스트리 쪽에 있는 유명한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적어도 26년까지는 그 얘기는 했죠. 아직까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전기차가 빠르게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이미 우리가 얼리 어댑터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전기차를 다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성장성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거는 최근에 유럽 쪽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인상을 줬던 부분이었고 네. 당연히 이제 LG 엔솔도 향후에 뭐 차세대 플랫폼이나 이 전극 공정에 관련된 이슈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만 낮춘다고 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가격인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가격인가 네. 지금 야수의 심장을 건드리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에 CATL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뭘까요? 일단은 저는 LG 엔솔입니다. 아, 2차 전지가 전부 다 간다기보다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양극재나 이쪽 리튬 쪽은 마진이 생각보다 크게 회복되기 좀 쉽지 않다고 어렵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배터리 셀 쪽이 그나마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삼성 SDI도 실적 발표를 해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는 이제 물론 한병화 에너도 마찬가지고 국내 에너들이 최근에 3분기 바닥설을 얘기를 해왔던 만큼 일단은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도 조금 뭐 접근을 해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건 이제 생산하는 단에서 셀업체인 엔솔을 보고 계신 거고 좀 종목별로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소재 부품 이런 쪽도 약간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GM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CIS도 좀 급등이 나왔고 네. 이제 장비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조전자재료나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주행 거리를 굉장히 많이 가는 걸 좋아하고 충전 속도를 빨라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한 단계 레벨업된 이런 소재 단위 시장에서는 충분히 부각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2차 전지를 가져오셨다고?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싶은데 항상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그렇다면 사실 대선 전까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11월 6일쯤이 이제 대선인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결과 보는 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이제 폴리마켓 득표율에 따라서 자꾸 분위기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GM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테슬라가
정말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회복세가 빠르게 올라왔고 마진폭이 증가 보여줬다라면 일단 당분간은 만약에 LG 엔솔 기준으로 46만 원까지는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한 15%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보되 좋아요. 그러면 죽어도 정말 이제 대선 리스크를 한번 보자. 보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굉장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충분히 이 가격대는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이미 주가를 선반영됐다고 해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을지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쭉 살펴봤습니다. IM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